요새도 사실 흑인 음악이 주류고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의 역사는 그냥 흑인 음악의 역사네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음악을요. 네. 이제 연어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 노예와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이 스토리에 제 무릎을 배승 탁 치게 되네요. 나 이제 황상진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되게 상징스러운 개그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르의 이름은 무조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흑인들이 만들어낸 장르, 블루스 그리고 재즈. 이 두 장르인데요. 블루스는 보통 이제 미국 음악의 어머니다. 그리고 재즈는 미국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한 흑인 음악이라는 점에서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음악이 대중음악의 어떤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뭐 블루스, 재즈는 사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장르잖아요. 네. 근데 이 흑인 음악인 블루스와 재즈가 어떻게 미국에서 좀 탄생을 한 건지. 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요. 미국에 건너온 흑인이요. 엄청납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미국 서부, 남부 이쪽에 거주했는데 네. 특히 미국 남부는요.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농업 위주의 삶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도 농업의 중심이 뭐였냐면은 목화 따는 거였습니다. 목화밭. 그런데 이게 정말 고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음악이라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현실의 고통을. 네.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노동요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시골 내려가면 네.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노래 부르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깨 같은 거 하시면서. 그게 바로 노동요의 기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요의 기원이 바로 블루스입니다. 그러면 이 재즈는 어떻게 탄생을 한 거예요? 재즈는 이제 역시나 미국 남부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뉴올리언스라는 뉴올리언스. 곳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재즈의 도시죠. 뉴올리언스는 그런데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식민지 전쟁으로 인해서요. 강대국들이 교대로 점령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종 박람회 같은 장소가 바로 당시의 뉴올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네.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흑인 노예, 원래 거기 살았던 백인, 흑인 등등등해서 다 섞여 살았던 다양한 인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뉴올리언스라서요. 아주 독특한 혼혈 문화가 여기서 탄생을 했던 거죠. 네. 노동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블루스로 그 노동의 괴로움을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블루스의 원형이 되고 나중에 재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블루스에서 재즈가 나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큰 카테고리는 그러면은 블루스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블루스를 토대로 이제 탄생한 재즈가 있는데 처음 유행한 재즈는 렉타임이라는 재즈입니다. 렉타임? 이건 처음 원래 재즈라고 안 불렸어요. 렉타임은요, 약간 박자가 무너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규칙한 박자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렉타임 곡 중에는요,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아시는 곡. 재즈요? 뭐죠? 렉타임? 이게? 이게 재즈구나. 클래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맨날 피아노 학원에서 배우던 건데? 이게 왜 재즈지? 그러니까요. 이런 재즈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모양을 바꿔나가는 거죠. 여기는 뭐 이게- 두비음바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살짝 또 이게 듣다 보니까 또 재즈라고 알고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그런 거 하고. 같기도 네. 하고. 약간 그리고 밀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에. 땅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불규칙한 박자 같은 엇박으로. 것들을 네. 내세우는 거죠. 근데 약간 박자를 갖고 노는 음악? 그렇죠. 다들 약간 전문가가 좀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이 모카밭의 흑인 노예들에게 탄생한 이 블루스가 왜 뉴올리언스의 이 재즈로 바뀐 건가요? 뉴올리언스에서 재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에는요, 아주 중요한 크레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크레올? 쉽게 말해서 크레올은 흑인과 백인 혼혈을 의미하는데 1803년에 프랑스가 뉴올리언스가 포함된 루이지애나주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거예요. 프랑스, 스페인 쪽을 조상으로 하는 흑인들은 백인과
동등한 신분을 보장해요. 흑인이지만 네. 혼혈인 네, 경우에. 혼혈인 경우에 노예였던 흑인들은 목화밭에서 목화 따면서 네. 블루스를 부르고 있는데 네. 이 흑인들은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정규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올 안에요 유럽의 백인 음악과 네. 아프리카의 흑인 음악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네.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는 흑백 인종 차별이 어쨌든 뭐 명목상으로는 사라진 거잖아요. 흑인 해방이 되니까. 네, 그래서 크레올의 특권도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육받던 그러니까 뭐 집 안에 있었던 크레올들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리의 음악들과 이렇게 섞여 나가면서 재즈라는 음악이 뉴올리언스에서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의 노동요가 블루스가 되고요. 네. 이 블루스에 유럽의 고전 음악이 더해져서 렉타임, 재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가 되네. 네. 아니, 저는 약간 재즈 하면은 왜 시스터 액트 같은 영화에서 왜 수녀님들, 흑인 수녀님들이 막 오 해피데이 이런 노래 부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약간 교회 음악 그 가스펠의 영향을 받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가스펠의 영향도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흑인이 미국에서 강제로 이주해 온 다음에 어떤 마음의 안식, 영혼의 평화 이런 것들을 찾던 곳이 네. 교회였기 때문에 가스펠 음악이 그러면서 생긴 거거든요. 당연히 이 가스펠도 재즈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 결과 1900년부터 네. 한 25년까지 뉴올리언스는 대표적인 어떤 재즈의 도시로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죠. 뉴올리언스. 블루스와 재즈가 이제 원론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비틀즈의 음악을 탄생시킬 수 그러게요. 있었는지 아니,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 두 음악의 공통성이 아니, 그리고 공통점이 일단- 거의 없거든요. 나라 자체가 다른 게 여기 미국 남부 얘기고 네. 비틀즈는 영국. 영국이죠. 리버풀이잖아요. 네,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또 두 도시인데. 교집합이 지금 1도 없는데. 서서히 이제 비틀즈 쪽으로 조금씩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0년대부터요 제일 중요한 흐름이 생겨납니다. 아까 미국 남부에 흑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흑인들이 북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뉴올리언스 같은 데서 북부로 딱 이동하면 대도시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시카고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시카고에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하던.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왜요? 남부에서 이제 부흥하던 목화 산업이요. 엄청난 병충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목화 산업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졌구나. 예.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그 군수품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군수품 수요가 많아지니까 흑인들이 당연히 기회를 찾아서 네. 북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네. 흑인들이 한 1930년까지 한 20년간 거의 200만 명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도시 시카고 같은 도시에 이 블루스 음악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음악의 발전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음악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 좋다.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거야. 지금 악기 소리가 비틀즈 기타 소리하고 좀 갑자기 약간 좀 심장이 쿵쾅쿵쾅. 약간씩 비슷해지죠. 네. 악기 소리가. 음악이 환경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목화밭에서 들리죠. 어쿠스틱 그렇죠. 기타 들립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소음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렉 기타에 앰프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크게 키웁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맞아. 너무 재밌어요. 도시의 빠른 생활 패턴이 있죠 또. 네. 그러면서 리듬도 약간 빨라집니다. 리듬이 커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블루스가 R&B? 그렇죠. 리듬앤 블루스. 네. 그래서 리듬앤블루스. 아, 그렇구나. 되게 나 유식해지고 유식해졌어. 나 유식해졌어. 야, R&B 딱처럼 얘기하는 거지. 야, 이거 시카고야, 이거. 음악은 목화밭에서 시작됐어. 네가 알아? 그런데 이 리듬앤블루스의 컨트리 플레이보, 그러니까 컨트리 양념을 살짝 친 게 락앤롤이다. 와, 블루스가 리듬앤블루스가 되고 리듬앤블루스가 락앤롤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와. 그런데 여기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진짜 재밌어요. 이때 또 전쟁이 터집니다. 세계 2차 대전. 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번엔 심지어 직접 참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군수 산업에 필요한데 미국 정부에서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면은 고등학생들도 일을 하면
성인이랑 같은 임금을 줬어요. 어? 이때 당시에 정책이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월급을 꽤 많이 받았겠네요? 그때 성인이랑 똑같이 받았죠. 그러면 어우 이 친구들 겉멋이. 그러겠는데? 쇼핑 많이 했겠는데? 노스페이스 800방짜리 그냥 PC블루. 등골 브레이커 본인이 사서 입을 수 있죠. 그럼 부모님만큼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력이 생긴 거죠. 와.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나만의 구매력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뭔가 나만의 소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일단 이걸 먼저 그러면 부모 세대가 듣던 그 전까지의 음악이 있거든요. 네. 블루스, 재즈, 특히 빅밴드 재즈. 빅밴드 재즈는 딴딴 따다단 딴따단 딴따다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불러라. 예, 그거예요. 맞아, 맞아. 아주 유명한 노래죠. 싱어송에서 싱싱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력도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듣던 음악이 너무 같이 듣기 싫어. 안 듣고 싶지. 그 전까지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같이 음악을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음악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요. 1949년에 실시한 조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1949년에 이미 전체 음반 구매자들 중 네. 무려 3분의 1이 21세 이하 젊은이다. 와, 확 젊어졌다. 그러네. 지금이랑 똑같네. 그러면은 이제 장르가 어떻게 바뀌지?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그들만의 음악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음악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온 뭔가 우주가 네. 락앤롤의 탄생을 도와주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FM 라디오가 급성장을 합니다. FM 라디오가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리고 FM 라디오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AM보다 주파수가 높고요. 음질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악 전문 채널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의 보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수치가 충격적이에요. 1946년에 미국 전체 텔레비전에 6,000대 있었어요. 그런데 1946년부터 1951년 5년 만에 6,000대에서 1,200만 대가 돼요. 와, 얼마나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TV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 이제. TV 스타가. 락앤롤이 딱 등장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10대 문화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 이전까지는 10대 문화라는 것이 그럼 다 그냥 부모님 듣던 노래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딱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연기를 좀 하자면 뭐 제 엄마라고 해주십시오. 네. 엄마. 어? 엄마 신타, 그냥 신타가. 엄마 듣던 프랭크 시나트라 엄마나 들어. 왜 프랭크 시나트라 얼마나 애가 기품도 있고. 왜 프랭크 시나트라 얼마나 애가 기품도 있고 노래도 잘하잖니. 지겨워. 어머, 꼰대 같아. 어머, 난 딴 거 들을 거니까 어머. 엄마나 들어. 뭐 들을 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어. 정말 좀 머리를 순 탁 치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도 좀 생기고 자기만의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원래 10대는. 그렇죠. 아니, 반항의 시기 아닙니까? 또 호르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락앤롤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TV예요. 네. TV가 있어 집에. 네. TV가 있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흑인 음악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백인 컨트리 플레이 보니까 흑인 음악이에요, 사실상. 근데 TV에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흑인 음악을 해야 되는데 흑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당시만 주류는 해도 백인이니까. 네. 흑인은 거의 못 나오니까 TV에. 흑인 음악을 흑인처럼 맛깔나게 부르는 TV에 나와야 되잖아요. 잘생긴 백인이어야 아, 돼요. 잘생겨야 되지. TV가 시작됐으니까. 아, 더럽게 까탈스럽네. 아, 참, 거 진짜. 근데 그럼 제작진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생겨야 되면 내가 어떻게 이제 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개방적인 것 같지만 이거 맞아. 되게 무서워. 아, 진짜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심한 느낌인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탄생한 스타가 엘비스 프레슬리인 거네요. 아, 엘비스 프레슬리가 딱 나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그래도 보셔야죠. 네. 야 오빠 부대 저 때도 있었어. 저때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야 1950년대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잘생겼다. 저 구렛나루. 야, 이거 진짜 BTS 뭐 아미 그런 느낌인데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죠. 저요, 저희 배삼룡 선생님이. 춤 많이 올드하다. 저 시기엔 저게 최신이었어요. 저게 최신일 뿐만 아니라 최신춤. 저게 음란하다고. 음란하다고 학부모들이 악마의 음악이다. 항상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골반을 흔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음란한 춤이었던 거구나, 저게. 아니, 근데 나는 지금 봐도 섹시한데? 어 그래요? 네, 춤. 아 혜정 씨 추는 게- 스타일이에요?
얼굴은 아닌데 잘생기긴 하셨는데 춤 추시는 게 약간 섹시한데? 근데- 핏으로.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막 뭐 하나 흔들 때마다 캬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공감이 가는 거야. 내가 BTS를 볼 때 그 마음이 아 남자분들은 저 약간 좀 때는 이해를 이걸 못 하시는 이해를 것 못 같아요. 하는구나. 그게 너무 그러니까 느끼 해가지고 나는. 저런 식의 그 고함 소리가 그 이전에 미국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아. 비틀즈들이 청소년이었을 테고 당연하죠. 엘비스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요? 무조건 받았죠. 네. 아 비틀즈도 어릴 때 엘비스 봤을 거잖아, TV로. 흑인 R&B 음악 그리고 엘비스. 존 레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비스 이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상 없다. 와, 멋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적으로. 네. 그러니까 록앤롤의 모태가 된 흑인 음악이 이제 전 세계 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영국까지 당연히 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영국에 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도 록앤롤을 연주하는. 그런데 영국은요 기본적으로 솔로가 아니라 밴드 전통이 강해요. 그래서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밴드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라고 불리는 비틀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약간 엘비스 아까 음악 봤을 때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이때니까요. 비틀즈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좀 그 유명한 뭐 레디비나 네. 예스터데이랑 또 로큰롤은 이미지는 약간 조금 다른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나마 로큰롤의 비틀즈 음악 중에서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이거. 아 저 진짜 이때 따라 이 노래 듣고 바가지 머리 한 거예요. 초창기 때 정말로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상큼하지, 밴드들이.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들어보시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버풀 사람이에요. 엄청 억양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완화라고 하죠. 그러네? 네, 네, 맞아, 나 못 느꼈어. 미국식을 발음하잖아요. 미국식을 썼네. 진출을 의도한 거죠. 아 편집만 미리 했네. 네. 무서운 사람들이고.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I 매니저가 want to 또 이렇게 난 해야지. 사람이잖아요. 네. 영국 BBC 네. 아시죠? 영국 BBC가 굉장히 보수적인 방송국이에요. 그런데 출연해서 지방 사투리를 한다는 거는 1960년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틀즈가 BBC에 출연을 했는데 리버풀 사투리를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인기가 너무 많아요. 비틀즈니까. 그래서 역사 제가 부산 사투리를 그냥 해버린 거야. 그렇지. 그거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BBC에서 진짜 위대하다. 리버풀 사투리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영국은 이미 재패한 상태에서 1964년에 이제 1월 달에 I Want to Hold Your Hand로 1위를 접수하고 이제 미국 공항에 내리고요. JFK 공항에 내리는데 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인파들이 그때는 미국 진출 안 한 상태인데도 미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도 막 네. 이렇게. 네. 그리고 1964년 2월 7일에 에드 설리번 쇼라는 당대 최고의 쇼에 출연하게 되는데 네. 비틀즈가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했을 당시 청소년 범죄율이 0이었다. 다 그거 보느라고.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멈추고 청소년 보느라고. 범죄율이 모두다 0이었다. 멈췄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전쟁을 TV를 멈추고 범죄를 멈추는 사람. 영향력이 대단했네. 이거를 그래서 그 뒤에 비틀즈의 뒤를 이어서 롤링스톤스, The Who, The Kinks 같은 영국 밴드들이 무더기로 빌보드 차트에 진출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The British Invasion, 영국의 침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화적인 침공이에요. 네.